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원대학교 뷰티 화장품 학과에 있는 이명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2021년도 청년 주도형 안녕 캠페인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모 사업에 우리 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공모를 해서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공모 사업에 낸 주제가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 대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거기서 선정이 돼서 바로 이러한 탄소,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없애는 그러한 이제 대원 모임이라는 의미로 탄살대 활동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공모 사업을 갖다가 이제 신청을 했었던 거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을 갖다가 좀 억제를 하고 또 소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에 앞서서 제가 바로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 또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라든가 또는 뭐 또 한편에서는 뭐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라든가 해양 오염의 문제라든가 또 뭐 북극이 빙하가 녹는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오존층 파괴라든가 다양한 유형의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의 이제 하나의 유형으로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 최근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존층 파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우리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에 의한 그런 이제 피해라든가 또 사막화라든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이슈들이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바로 우리가 이 탄살대 활동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에 앞서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그런 환경 문제, 우리가 환경 하는데 도대체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먼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목차를 갖다가 같이 이제 보신다면은 목차는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로 환경의 정의 그리고 환경 문제. 두 번째가 자 그렇다면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또 그렇게 발생이 된 다양한 환경 문제들 그 환경 문제들 중에서는 이렇습니다. 국지적으로 즉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된 그런 이제 환경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 지구적인 온 세계가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바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례예요. 즉 기후 변화라고 하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바로 이러한 기후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이제 그 실천 방안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계획을 갖다 세워서 점점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가 특히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점점 줄여보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환경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하고 환경의 정의. 환경. 환경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봤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저한테 도대체 환경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마땅히 딱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금방 이렇게 대답이 튀어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환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렇게 한자 우리말로 이제 저렇게 쓰지만 한자로 표현하면은 둥글 환자예요. 저게 둥글 환자 그리고 경계 경자예요. 즉 이렇게 어떠한 그러니까 범주로 묶여 있는 그러한 경계 안쪽에 있는 것을 갖다 이제 환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거 이외에는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자 이러한 용어를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국어대사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원에서 펼쳐낸 그런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 첫 번째 명사다. 명사인데 생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이렇게 조금은 명료하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표현할 때 이야기하는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보통 명사로서 우리가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 이걸 보통 이제 이렇게 환경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요게 우리 표준 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정의이고요. 그런데 요 정의 가지고는 최근에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환경하고는 조금 뭔가 부족한 듯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고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법 체계가 있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그러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분야를 갖다가 법률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 다양한 분야의 그런 법률의 모법이에요. 중심이 되는 법이 환경정책기본법인데요. 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3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항의 환경이라 함은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자연환경 그리고 생활환경. 이것을 이제 환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두 번째 항에서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물론 해양을 포함합니다. 지하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모든 생물이에요.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 생물이 아닌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여기에는 생태계를 전부 이제 포함하는데 바로 이것을 자연환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지하, 지표, 지상의 모든 생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자연적인 상태. 이것을 자연환경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3항에는 생활환경.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생활환경이라 하면 대기, 우리가 숨 쉬고, 그렇죠? 마시고 하는 대기, 공기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물, 또 쓰고서는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폐기물, 그리고 귀나 이런 것들로 몸이나 이런 것들로 느낄 수 있는 소음, 진동, 그리고 코로 느낄 수 있는, 즉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악취, 또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그러한 환경, 이것을 우리가 생활환경
예, 생활환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바로 우리 환경정책 기본법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모법이에요. 중심이 되는 법인데,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일단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유엔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네, 환경 중에서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유엔에서는 죄송합니다. 조금 뒤에 이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바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나라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표로 만들어 봤어요. 뭐 영어로 써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예,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눠지고, 자연환경은 생물과 비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예, 그러한 자연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그리고 물, 폐기물, 그렇죠?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악취, 그리고 예, 빛, 그렇죠? 일조, 예, 이거를 갖다 전부 포함하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것을 이제 생활환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같은 어떤 이제 공동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제 뭐냐면 바로 유엔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이 정하는 환경의 정의, 여기는 유엔의 환경계획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줄여서 이제 UNE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E는 environment, 환경이라는 얘기죠. P는 프로그램이고요. 즉 유엔 환경계획기구에서도 마찬가지 환경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연환경, 예,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는 생물과 비생물을 포함하는 모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 유엔에서 정하는 자연환경에는 대기, 대양, 물, 암석권, 육상 생태계를 전부 아우르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들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환경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인간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주거환경이라든가 또는 생물계, 산업, 에너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또 운송, 관광, 환경교육 및 홍보, 평화와 안전 등 인간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인간 환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다시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의 환경 계획에 의하면 자연 환경과 인간 환경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자연 환경의 경우에는 대기, 대양, 물, 암석권, 그리고 육상 생태계를 전부 아우르는 거, 그리고 인간 환경의 경우에는 인간, 또 주거, 정주 환경이죠. 우리가 뭐 살고 있는 이제 집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죠. 도시도 마찬가지겠고, 생물계, 그리고 뭐 이제 휴먼 헬스, 그러니까 이제 건강, 뭐 밑에 이제 다 있지만은 또 산업, 에너지, 운송, 관광, 또 환경 교육 및 홍보, 그리고 평화와 안전,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생물 제품들, 즉 인간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주변 환경들, 즉 생물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환경이라고 하는 정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 그렇다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환경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는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냐, 거기에 대한 정의라고 그럴까요?
예,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환경 문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업 활동 및 여기 사업 활동에는 뭐 생활 활동이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산업 활동도 있을 테고 그쵸? 예, 사업 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사람의 건강, 예,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이것을 직접적으로 환경 오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 문제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 환경 문제는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아우르고 있는, 품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환경 오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기에는 대기, 우리가 마시는, 그쵸? 예, 마시는 대기 오염의 문제, 또 수질 오염의 문제, 토양의 오염의 문제, 해양 오염의 문제, 또 우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에서부터 누출된 그런 이제 방사능, 뭐 그런 것들 이제 우리 다 매스컴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방사능 오염의 문제, 또 소음과 진동의 문제, 악취, 그리고 일조 방해. 우리는 누구나가 그쵸? 이 태양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빛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고 고루 공평하게 그렇게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일조를 갖다 이제 방해를 하거나 또는 일조가 필요 없는 밤 공간에서도 한밤중에 또 이렇게 너무 이제 환하게 밝혀져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조 문제예요. 그렇죠? 빛공해인 것이죠. 그런 문제라는 거. 인공 조명에 의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빛공해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이제 환경 문제인 것이죠. 즉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이라든가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예, 우리 생물권의 대기와 그렇죠? 수계 그리고 예, 지상을 갖다 전부 아우르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이제 요소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환경 문제다. 예, 여기에 그래서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인 것이 이제 환경 문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 예,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입니다. 바로 그 문제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뭐냐면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한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조금 더 문명의 혜택을 갖다가 예, 받으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뭐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발전시키는 과학 또 기술 산업의 발전 그런 결과로 나오는 인간 활동의 결과로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환경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 환경 문제 상자를 갖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환경 문제 원인 제일 처음은 사실은요. 그 원인의 제일 처음은 인구 증가라는 거예요. 교수님 인구 증가 자체가 환경 문제 즉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나요? 예. 자연이 어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용 범위를 갖다 넘어서서 이제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집단을 갖다 형성을 해서 그렇죠?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그래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도시화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산업화예요.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윤택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어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이제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과학기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택하고 조금 더 새로운 그런 기술들을 갖다 이제 발전시켜서 그래서 좀 더 쾌적하고 윤택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갖다 발전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에너지를 갖다 너무 과다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쾌적한 환경을 갖다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시원하게 하려고 에어컨을 팡팡 틀어대고, 그렇죠? 겨울에도 마찬가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집안을 또는 빌딩을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에너지 과다 사용하죠. 또 걸어 다니기 힘드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또 에너지 사용하죠. 모든 산업 활동하는데 에너지 사용하죠. 이렇게 에너지를 과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발생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환경 문제 발생 원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인구 증가죠. 인구 증가는 어떠한 결과를 갖다 초래를 하나요?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환경에 최악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즉 모든 환경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 인구 증가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버리는 거, 먹고 버리는 거, 마시고 버리는 거. 그쵸? 갑자기 마시는 게 아무런 용기도 없이 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마시는 데 쓰여진 도구 이런 것들도 다 마시고 나면 버리고, 물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는 식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만 간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일회용 용기, 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사용하고 나서는 용기 다 사용하면 이제 버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그 사람이 많고 많이 모이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어떤 도시화를 갖다가 도시화를 통해서 어떤 그 결과로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오염인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 넘는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반 이상이 서울, 경기,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가지고 그래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대도시의 경우에는 어디나, 그렇죠? 어디나 관계없이 대부분이 주택 문제, 상하수도의 문제, 교통, 쓰레기 배출의 문제, 범죄, 복지의 문제, 의료의 문제, 일자리 부족과 같은 다양한 그런 어떤 산업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특히 오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층간소음이라든가 우리 층간소음으로 뭐 상해를 갖다 입혔네, 싸웠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극단적으로는 어떤 뭐 살해가 됐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양한 그런 이제 문제들, 또 어떤 수질 오염의 문제, 그리고 대기 오염의 문제, 폐기물, 그렇죠? 쓰레기라든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끔씩 악취의 문제, 일조권의 문제, 그리고 빛공해,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부터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네온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공해들이죠. 그래서 숙면을 갖다 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이제 오염들이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도시화에 의해서는 이제 대량 소비를 하면서 또 소비를 갖다 이제 하게 되고서는 나머지는 이제 소비가 끝나면은 이제 폐기물을 갖다 이제 배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환경의 자정 능력을 갖다가 초과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 오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생태계 파괴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도시화는 결국은 환경 문제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이제 시민인 것이고요. 또 그 환경 문제를 갖다가 일으켜서 그 환경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도 도시에서 거주하는 시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 또 마찬가지로 해결자 역시 그 주체가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거주하는 생활하는 그런 이제 도시민의 경우에는 환경 문제 원인을 갖다 제공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모든 그런 책임을 갖다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이제 주체인 것이죠. 그것이 생활 하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쓰레기, 빛공해 다 누가? 예, 도시민이 그렇죠? 제공자이면서 또 피해자이면서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해결자로서 역할을 갖다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도시화가 이제 안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는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산업화예요.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의 윤택함이라든가 또 편리함, 문명, 기술의 발전, 그리고 물질적 풍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산업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을 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뭐 서비스라고 하지만은 뭐 그러한 이제 활동도 이제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우리 인간이 활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제품을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는 원료 수급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제품을 갖다 생산하고 운송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제일 처음에 먼저 원료 수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원료 수급. 네, 원료 수급 과정에서 환경 파괴들이 굉장히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합시다. 콜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들 수가 있는데 이 콜탄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이제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탄에는 탄탈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핸드폰이라든가 전자기기들, 첨단 전자기기들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소재이거든요. 그런데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한다는 저는 책도 나왔어요.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하죠?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러니 콜탄을 얻기 위해서 이 고릴라들의 서식지를 갖다 마구 파헤치고, 그리고 결국은 고릴라가 거추장스러우니까는 또 고릴라 자체도 피해를 갖다 이제 받게 되는, 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다 초래를 하니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하는 이런 원료 수급 과정에서 환경 파괴만 있을까요? 제조 생산 과정에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죠. 그래서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폐기물을 갖다가 폐기물 문제를 갖다가 이제 일으키게 되고, 또 운송 유통 과정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내뿜으면서, 그러면서 역시 환경 오염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업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의 윤택함이라든가 편리함, 그리고 기술 발전, 이런 것들 이제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긴 해야 되겠죠. 그쵸? 왜? 사람은 자꾸 편리하게 생활을 하고자 하니까는. 자, 어떻게 그러면 산업화를 갖다 이제 해야 될까요? 예, 바로 모범 답안입니다.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개발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 즉, 환경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은 그러한 수준에서 개발도 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소위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요거는 1987년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우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 세대가 우리의 미래 세대예요. 우리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현재 우리가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의 개발. 이것이 지속가능 개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현재 우리가 생활하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후손들이 써야 될 그런 것들을 갖다 미리 땡겨서 빌려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바로 이러한 개념들은 경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긴 하지만은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UNCD, 여기에서 밝힌 개념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한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것은 요 취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 미래에 살아나갈 그러한 후손들이 쓸 그런 자원들을 갖다 미리 땡겨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빌려서 사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 즉, 우리보다 세대가 더 젊은 세대, 청소년 아니면 유아, 아동 유아, 우리 후세를 갖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의 이익들, 눈앞의 편리함, 이런 것들만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가 외칩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요 당시에 17세인데요. 2019년, 작년, 재작년입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미국의 뉴욕에서 9월에 뭐가 열렸냐면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이 참가해서, 그래서 이제 기후협약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17세 소녀가 외칩니다. 따끔하게 어른들을 갖다가 혼내줘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For more than 30 years, the science has been crystal clear. How dare you continue to look away and come here saying that you're doing enough when the politics and solutions needed are still nowhere in sight? You say you hear us and that you understand the urgency. But no matter how sad and angry I am, I do not want to believe that. Because if you really understood the situation and still kept on failing to act, then you would be evil, and that I refuse to believe. The popular idea of cutting our emissions in half in 10 years only gives us a 50% chance of staying below 1.5 degrees and the risk of setting off irreversible chain reactions beyond human control. 50% may be acceptable to you, but those numbers do not include tipping points, most feedback loops, additional warming hidden by toxic air pollution, or the aspects of equity and climate justice. They also rely on my generation sucking hundreds of billions of tons of your CO2 out of the air with technologies that barely exist. So a 50% risk is simply not acceptable to us, we who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To have a 67% chance of staying below a 1.5 degrees of global temperature rise, the best odds given by the IPCC, the world had 420 gigatons of CO2 left to emit back on January 1st, 2018. Today that figure is already down to less than 350 gigatons. How dare you pretend that this can be solved with just business as usual and some technical solutions? With today's emissions levels, that remaining CO2 budget will be entirely gone within less than 8.5 years. There will not be any solutions or plans presented in line with these figures here today, because these numbers are too uncomfortable and you are still not mature enough to tell it like it is. You are failing u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ank you. 네, 이 기후정상 회의에서 툰베리는 이렇게 외쳤어요. 왜 우리들이 써야 될 그러한 미래 세계를, 미래 시기를 여러분들이 아무런 무책임하게 준비도 안 하고 있느냐. 빨리 행동에 나서라. 이 기후정상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꾸로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한 거와는 거꾸로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우리 탈퇴하겠다라고 탈퇴를 선언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회의장을 갖다 빠져나갈 때 툰베리가 굉장히 그 따가운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이 세계 각국의 이제 매스컴 토픽에도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기성세대들이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를 이 어린 소녀가 자기들의 미래를 갖다가 침범하고 있다라고 절실하게 외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책임감이라고 할까? 좀 창피함도 사실은 이제 일부 느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환경 오염 발생의 원인들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업화도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반성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도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예를 들자면 자동차라든가 화학비료, 핵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운송수단이나 아니면 농업의 발전 또는 어떤 전기를 갖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갖다 통해서 그래서 새롭게 이제 어떤 기술을 갖다 발전시켰는데 그거의 한계가 어딘지 또 어떻게 저기서 나오는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될지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에너지를 또 이제 과다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화석연료들 특히 석유나 석탄 우리가 무분별하게 막 그냥 꺼내 쓰고 퍼 쓰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 온난화의 그런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배출시키죠. 거기에다가 또 일산화탄소도 마찬가지 내뿜게 되겠죠. 그리고 탄화수소류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 거기다 이제 분진 이러한 아주 대기오염을 갖다가 심각하게 초래하는 저런 물질들을 갖다 내뿜게 됩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체 에너지를 갖다 대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바이오매스, 또 폐기물 에너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에 관한 그런 이제 기술 개발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6번째가 생활 습관의 변화예요. 더 편리하고 더 어떤 문명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누리고자 하다 보니까는 물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잖아요, 우리.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야, 우리 뭐를 너무 그렇게 물 쓰듯이 하냐? 물 쓰듯이 한다는 것은 물은 그냥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물 부족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물 소비의 문제, 쓰레기 무단 배출의 문제, 또 일회용품 사용,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쵸? 바이러스의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 일회용품을 갖다 쓰고 있잖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또 자동차 사용이 너무 증가를 하고 그쵸?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문제들, 생활 습관이 점점 편리성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특히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다 가지고 있잖아요. 15억, 13억? 지금은 뭐 거의 한 20억에 가까운 그런 인구라고 하죠. 뭐 20억, 15억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에도 서구 수준의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구는 심각한 그런 이제 환경위기에 결국 빠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갖다 이제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환경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를 갖다 이제 좀 살펴봤고, 이러한 환경 문제들의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 지구적인 이제 환경 문제들이에요. 어떤 국지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겪게 되는 것이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는 기후위기.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